한국서 준 새끼 돼지 2마리를 잘 불려 나중에 수십 마리를 팔아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가재도구와 다른 많은 것을 살 수 있었어요. 이것은 짐바브웨의 한 양돈업자의 인터뷰 중 일부입니다. 짐바브웨 GBC 국영방송은 지난 10월 한국이 짐바브웨 양돈업을 성장시키고 있다며 이를 극찬하고 나섰는데요. 다른 주민은 GBC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 42명이 12마리의 새끼 돼지를 키우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그것들이 12마리의 암돼지로 자라 나중에 새끼를 쳐 그 수가 200마리까지 불어났고 새끼 돼지들을 다른 곳에도 분양했다고 전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6년 경상남도로부터 짐바브웨의 수도인 하라레 북부 중앙마쇼나랜드주의 우숑가니에 새마을 센터를 건립하고 시범사업으로 돼지 축사를 만들어 종자돼지 20마리를 지원해줬습니다. 이것을 발단으로 다른 주민에게 새끼가 분양돼 무려 75개 농가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돼지는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이들이 새끼의 새끼를 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립심과 재산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게 됐다면서 눈에 보이는 성과뿐 아니라 희망까지 얻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말 그대로 한 끼 식사가 될 고기를 주기보다 고기를 키워 수백 끼의 식사를 장만하는 법을 가르쳐준 것이죠.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 담당 국무장관을 겸하고 있는 마푼가 주지사는 GBC 방송에 한국과 짐바브웨는 농업협력에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은 육체노동에 기초한 농업에서 기술 및 기후 스마트 농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해 짐바브웨를 돕기에 최고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새끼 돼지를 지원해준 것은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국의 아프리카 현지에서 벌이는 새마을 운동의 일부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면 1970년대 한국 내에서 농촌 현대화를 추구하며 실행한 지역사회개발 운동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아프리카 내에서 불고 있는 새마을 운동의 바람입니다. 한국 농촌에서 초가집을 사라지게 한 새마을 운동을 현재 형편이 어려운 아프리카에 적용해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이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지난 2017년 우간다와 짐바브웨 아프리카 2개국 공무원과 시범마을 새마을 지도자 20명을 불러들여 새마을 교육을 수료시켰는데요. 9박 10일간 일정으로 연수원에서 실시된 교육에서 이들 참가자들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핵심 가치와 본질, 새마을 사업을 통한 소득 향상 방법 등을 익혔습니다. UN 등 국제사회에서도 소개하고 권유할 정도로 의의와 실효성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성공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죠. 게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농림부에서 아프리카의 나미비아 공화국에 감귤 묘목을 보냈다고 합니다. 나미비아는 이제 막 경제산업 개발에 나서기 시작해서 아직까지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해 어린이들의 상당수가 만성적인 비타민C 결핍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 상황이 안타까웠던 유니세프와 농림부가 아예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 농장을 나미비아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1차로 3헥타르의 시범농장을 조성하고 이 시범농장이 안착되면 나미비아 14개 농촌 마을로 확장하고 2029년까지 2000헥타르까지 넓힌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나미비아에서 감귤이 많이 나게 되면 감귤 음료 공장도 설립하고 나미비아 학교의 급식으로 공급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프리카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감귤 한 트럭도 아니고 감귤 묘목을 보냈다는 것은 장차 나미비아가 한국의 도움 없이도 자립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감귤에 지나지 않을지언정 이처럼 한국은 보다 근본적으로 그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농촌진흥청은 아프리카의 알제리의 감자 수경 재배 기술을 전수해 현지에서 씨감자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씨감자 생산 기술과 기술력은 매우 취약하여 씨감자를 수입해오는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씨감자 생산 기술을 지원받은 후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우리만의 고유기술인 무병묘를 이용한 씨감자 수경재배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실용화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지금은 독일, 일본 등의 농업 선진국뿐만 아니라 국제감자연구소에서도 이 기술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탁월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죠. 이러한 감자 수경재배 기술을 알제리에 전수하여 현지에서 씨감자 재배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공적개발원조의 성공 모델이 된 것인데요. 그동안 국토의 70% 이상이 사하라 사막으로 이루어진 알제리에서는 씨감자 생산이 어렵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리한 생태 환경을 한국인 특유의 집념과 알제리 농부들의 절박함으로 극복해낸 것이었죠. 사실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의 농업기술을 지원하는 일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알제리 씨감자 기술 지원 사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인종적으로 우리와 전혀 다른 북아프리카 무슬림 국가에서 수행되었던 것이기 때문인데요. 엄청난 예산과 기술력을 들여 자국의 씨감자 생산 기술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은 매우 더디고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고 현장 부근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항상 군경의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기술 지원 현장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특히 시감자 생산 시설 공사를 위해 거의 100% 한국에서 가져온 자재가 수개월이 넘도록 통관이 안 되는 것은 물론 겨우 통관된 자재도 운송 또는 공사 중에 도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식당, 호텔, 교통 등의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감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한국인 특유의 열정과 사명감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제리는 자국 내에 원조를 목적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의 이와 같은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지만 기술 지원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며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알제리의 각종 자원에 눈독을 들이는 많은 선진국들의 행태를 보아왔던 탓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황량한 사하라의 모래바람과 싸워가며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최신 한국형 첨단 온실을 선보였습니다. 한국의 감자 전문가들이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며 보여준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 끝에 알제리에서 최초로 수경재배 기술을 이용한 씨감자 생산에 성공하자 다시 한번 그들은 놀랐으며 이제는 완전히 신뢰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어느덧 알제리 정부는 씨감자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자 사업 내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토지를 확보하고 인력을 확충하며 한국의 후속 사업을 요청하는 등 처음과 180도 달라진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국이 사막으로 변해가는 아프리카를 변신시킨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아프리카는 쌀 한류로 한국 쌀 품종이 그야말로 인기 폭발이라고 하는데요. 식량 문제 해결이 시급한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이 개발해 보급한 쌀 품종이 큰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예전에 세네갈은 사일이라는 품종을 심었는데 현재는 이슬이를 심는 지역이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농진청이 세네갈에 제공해준 품종은 쌀이 잘 깨지지 않아 상품 가치가 높은 데다 소비자들로부터 밥맛이 더 좋다는 평가를 받으며 수도 다카르에서도 이슬이 쌀을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농진청에 따르면 통일벼 개통과 아프리카벼 교배를 통해 현재 19개국의 1347 개통이 분양된 상태인데요. 또 나라별 적응 시험을 통해 세네갈, 말라위, 말리 등 3개국에 5개 품종이 등록되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K농업은 해외 농업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또 다른 한류를 일으키고 있는 중으로 코피아 센터는 국가별 맞춤형으로 농업 기술을 개발해 보급하는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코피아 센터는 20개국에 설치됐는데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아시아 8개국뿐 아니라 아프리카에는 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 알제리, 가나 등 7개국의 센터가 들어섰습니다. 파라과이, 볼리비아, 니카라과 등 중남미 대륙 5개국의 센터가 만들어져 우리 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현지 연구자와 농업 지도자를 초청해 농업과학센터, 축산과학원 등에서 교육을 진행하여 단순히 종자를 파는 것만이 아니라 노하우를 전수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50년 전까지만 해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성장도 놀랍지만 그 배고픔에 서름을 잊지 않고 누가 하라고 옆구리 찌르기 전에 먼저 달려가 도움을 주는 모습이 더욱 빛이 납니다.